배우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조승우 필모그래피 하나로 모아보기. 멀티버스 조승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N년차 조승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한 조승우 앞에 그녀가 마법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비는 왜 입었어? 비도 안 오는데. 저주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야. 난 저주받은 아이거든? 친구들과 달리 눈도 깜빡 안 하는 조승우. 저주든 뭐든 상관 안 해. 뭐 이런 건가? 근데 왜 도망온 거? 넌 내 짝이잖아. 내 친구인데 인사할래? 아, 에반데 안 돼.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상대로 선생님은 기겁을 하고 강혜정과 조승우는 청소를 마친 후 하교합니다. 이후 둘도 없는 단짝이 된 조승우와 강혜정. 아니 이거 모세의 기적이야. 그리고 단짝 맞나? 이거 약간 마님과 돌쇠 같은데? 여느 때와 같이 놀고 있던 조승우와 마님, 아니 강혜정.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없다. 시로카카. 거기 있다. 잡았다. 아, 놓쳤네. 이 한 몸 불사질렀건만 결과는 역시 허탕이고 설상가상 비까지 내립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조승우는 몸져 눕게 되고 교실에서 울었다고 하는. 강혜정은 자신의 탓을 하며 학교를 떠납니다. 실연의 아픔을 겪은 조승우는 어느덧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고 여름방학을 맞이해 외삼촌의 집으로 놀러갑니다. 송년갑네 손녀래. 수원에서 왔다 그러던데. 좋단다. 또 마주친 두 사람. 이번에도 비주얼이 마님과 돌쇠 같은데. 야, 소똥 봐. 더럽다. 아니 거지와 공주? 강 건너에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예? 예.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예. 예스맨이냐? 약속한 날 두 사람은 폐가로 향하는데 비가 와서 타고 온 배가 떠내려갑니다. 이거 약간 섬에 놀러가서 막차 놓치는 커플 같은데? 이걸로 탈까요? 그렇지만 순진한 고등학생 두 명은 정자에 앉아 수박서리를 하고 반딧불이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육지로 돌아오게 된 두 사람. 손혜진의 말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조승우. 편지 좀 써줘. 내가 친구들의 편지를 대필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이기우의 부탁을 받습니다. 설마 맨입으로? 근데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맨입으로 해도 되겠다. 그 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아팠나 본데 여름방학 때 시골에 다녀온 후부터는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방학에 뭘 했지? 폐가 체험, 수박서리, 반딧불이 구경. 설마 조승우 때문에?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연애 편지 대필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야? 왜 저렇게 신나서 뛰어와? 이것 봐, 초청장이야. 헐, 대박. 바로 손혜진의 학교 연주회 초대장입니다. 두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을 연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그녀에게 꽃을 전해주려 하는 조승우. 아니 이거 뭐 번호표라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 배고프지? 눈 마주치는 게 끝이라니 팬미팅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땅이 꺼지겠냐?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을 찾으러 강당으로 뛰어가는 손예진을 발견합니다. 뭐지? 이 드라마 같은 재회? 고마워요. 축하해요. 아, 애틋하다 애틋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고, 아니 이거 잘못된 만남 아니야? 지금까지 너 몰래 사귀고 있었어. 조승우는 죄책감에 결국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걱정 마. 근데 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똥 싸다 끊긴 것 마냥 영 찜찜한데. 고백 이후 다시 알콩달콩 연애 중인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조승우의 편지가 원인 모를 이유로 이기훈의 집에 반송된 것인데, 저도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도 좋아합니다. 포기 안 할 거예요. 사실을 고백한 이기훈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손예진을 되찾아야 하는 이기훈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조승우는 도망치듯 군에 입대합니다. 제대 후 조승우는 은행원으로 취직합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첫사랑 강혜정을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발끈? 갑자기? 한 시간만 참아. 야, 얘 선수네. 재미로 일하나?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간 두 사람. 내일은 영화를 보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하자. 데이트. 표정 뭐야? 불안하게 또 왜 이래? 나 내일 미국 가. 아, 이럴 줄 알았다. 승우야 일어나. 그냥 집에 가자. 여기가 금이야. 넘어오지 마. 삶의 회의감을 느낀 조승우는 은둔 생활을 합니다. 숨어 사는 동안 무림 고수라도 됐을 줄 알았는데 뭐 노가다? 호기심에 공사장 구석에서 벌어진 도박판에 참여하게 된 조승우는 첫 도박에서 전 재산을 날립니다. 야, 군대 한번 더 갔다 와라. 정신 수련 좀 해야겠어. 그 이후 일도 안 나가고 누워만 있는 조승우. 엄마와 삼촌의 대화로 누나가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나 와? 근데 현정이 위자료 얼마나 되려나? 이따 갔다 와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 모든 돈을 잃은 조승우는 누나의 돈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해보려 하는데요.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돈을 훔쳐갑니다. 그냥 한 대 칠까 진짜? 너 다 꼬랐냐? 아 좀 시끄러. 예상대로 누나의 돈까지 탕진합니다. 돈이 적어서 그런가? 도박을 하다 싸움이 벌어지고 뒤통수를 맞은 조승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돈은 준재형이 땄잖아. 준재도 한 팬가. 같이 쓰러진 동료의 말로 이것이 짜여진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 조승우는 사장을 찾아가 김상호의 행방을 묻습니다. 준재형은 엊그저께 서울로 날랐다더만. 내 돈 어딨어? 인천. 그래 송도로 간다고 그랬어. 내가 네, 사기꾼 새끼 찾아서 돈을 따블로 받아내.
조승우는 김상우를 찾는 도중 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난리를 피우게 되고, 이 때문에 백윤식의 눈에 들어 그의 제자가 됩니다. 왜 불렀니? 싶어서요. 구라가 많이 늘었구만. 일 얘기부터 할게요. 아니 아버지 이제 가셔야지. 벌써 깊게 됐나? 이게 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지방 원정 경기를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사부님 표정이 영... 아니 냅다 뺨을... 뭐하니? 누나 돈 5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김혜수와 갈라서고, 손가락 하나 자르라. 왜요? 자르라. 손이 건지러워서 살 수 있겠니? 집에 가야지. 아니 진짜 너무 극단적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르지 않았니? 예.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 죽이네 이거. 조승우는 경기 중 만난 김혜수와 손을 잡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스승인 백윤식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친 사보 오른팔 어디 갔어? 찾아와. 왜 이래? 백윤식을 살해한 사람이 김윤석이라고 생각하는 조승우는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으려 합니다. 노력 끝에 김윤석을 만나 도박을 벌이게 되는데,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그래 김윤석 손목 따서 사부님 붙여드리자.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헐 사쿠라네? 사쿠라요? 내가 봤어. 뭐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야, 이 씨발 너 손모가지 찍어! 김윤석을 이긴 후 조승우는 백윤식을 죽인 사람이 김혜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른팔이 잘렸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오른팔일 거라고. 아니야?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와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배신감에 휩싸인 조승우는 딴 돈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고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화투패랑 손절하고 노력 끝에 검사가 된 조승우. 이야 이 집 신분세탁 맛집이네. 하필 첫 사건으로 살인사건을 맡게 되는데, 사람 무시하지 마. 니들 목숨 나한테 달렸어 알아? 나도 이판사판이야. 차장한테 가서 꼭 전해. 내가 입만 뻥끗하면 그 새끼 순식간에 생매장 시킬 수 있어. 나 절대 혼자 안 죽어. 이런 말하면 꼭 혼자 죽죠. 이거 피해자를 보호하니 난이도 최상급 사건에 걸린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수상한 녀석과의 추격전 한판. 어우 이 언니는 사람을 막 던져. 추격전 끝에 경찰 배두나와 간지나는 첫 만남을 가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용의자는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난 안 죽였어요. 다 사기입니다. 난 무죄예요. 그러던 중 첫 번째 피해자의 집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코난이야?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2달 안에. 어떻게 말입니까? 용의자도 모르는데. 실패하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조승우는 방송에서 범인을 잡겠다고 그 말합니다. 안에 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습니다. 희생자인 척 블랙박스를 향해 서 있었던 겁니다. 상의도 없이 방송에 출연한 후배의 부장검사. 부실 수사였습니다. 꽤 빡쳐 보이는데요. 라이벌의식했나? 원한을 샀던가? 송문하고 한주하고 붙은 적이 있었나?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는데, 다행히도 깨어난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단서를 겟합니다. 드디어 레벨 하나 올렸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사실 진범은 같은 수사팀의 윤 과장이었습니다.
역시 등장 밑도 다시 보고 꺼진 불이 제일 어두워. 숫자가 맞아요? 왜 이렇게 생겼지? 후배의 단서로 드디어 범인을 추려낸 조승우. D. 한번 해병대 출신이 술을 못해요. 해병대가 아니라 특수부대라고 하지 않았나? 도둑이 딴 데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내내 옆에서 뭐라고요? 범인 찾았습니다. 공항으로가 튀려던 범인을 겨우 잡게 됩니다. 잘 가요. 가는 건 못 보겠지만. 잘해요, 승진. 하는 거 못 보겠지만. 그럼에도 조승우는 남해로 좌천되고 마지막으로 배두나와 술 한잔을 함께합니다. 아, 이 둘 갈라놓은 사람들 다 구속하겠습니다. 근데 뭘 검찰에 왔어? 그냥 경찰에. 좌천을 당하며 결국 검사판도 백이라는 걸 깨달은 조승우. 선배님처럼 훌륭한 검사가 되려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살살 웃으며 아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뭐 내 같은 뭐 거지 새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쩌겠냐. 걔 족같아도 대한민국은 실력보다 백이고 줄인데. 가방 장사하나? 자꾸 백을 찾네. 나를 찾아왔으면은 비즈니스를 해야지. 너는 그 비자금 관리하다가 한 10억쯤 빼돌렸고 그러다 걸려서 잘린 거고 그게 젖 같아서 나 찾아온 거고. 그는 기업의 비자금 파일을 손에 넣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나랑 지금 같이 검찰로 넘어갈래? 아니면 물건 넘기고 집으로 갈래? 비자금 파일을 쫓다가 과거 정치 깡패였던 이병헌과 만나게 되고 원샷 원킬. 족밥 새끼가. 같이 해볼래? 어? 그림 좋잖아. 그와 딜을 하며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이슬로 사오라고 해. 이슬로. 벌써 화장실까지 투고 짱친 다 됐네.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프레시하게. 시발 거. 그들의 타겟은 딱 봐도 나빠 보이는 이들 외 N명.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비자금을 조성하고 300억을 장필우 선교자금으로 건넨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병헌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파일 복사본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듯 싶었지만 상대편의 반격에 젠가마냥 무너지네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네 말 안 믿는. 자신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자금 파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우 재수없어. 뒤통수 한 대만 빡 치고 싶네. 이병헌은 백윤식의 자백 녹음을 조승우에게 넘깁니다. 법적 효력이 없지만 새로운 판을 열기에 안성맞춤. 마이 컸다. 혼자서 딜도 할 줄 알고. 한편 조승우는 누추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은 상당히 추잡하니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영상에 옷을 벗고 등장하는 사람은 미래자동차 오연수 회장과 이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은 영상이 무작위로 퍼지는데 지금 나보고 내부자가 되라는 얘기야? 이 모든 것은 이병헌과 조승우의 끝장나는 콜라보레이션. 미래자동차 오연수 회장, 신정당 대선 후보 장필우, 그리고 이거지. 애미야, 여기 사이다가 달다. 모히또가 어디요? 학생에서 검사까지 다사다난했던 조승우의 삶은 모히또에 가서 어떤 새로운 몰디브를 맛보게 될까요?